날씨가 참 좋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산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경영신문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덕수궁 쪽으로 보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걸으시면 햇볕을 또 정면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광장에 가셔도 좋고, 거기서 커피도 한잔 하셔도 좋고, 중간에 영화를 보셔도 좋은데, 이 연세가 되시면은 아무래도 뼈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이 몸에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햇볕 받으면서 걷는이라고 합니다. 햇볕 받으면서 걷는데, 요새 아주 이 봄 햇살이 참 좋습니다. 봄 햇살을 한자로 쓰면 춘양이죠. 춘양. 봄 춘자에 볕양자. 춘양이라는 지명이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춘양. 봉화군에 춘양이라는 또 아주 예쁜 마을이 있습니다. 기차도 쓰는데. 근데 우리가 춘양목 하면은 강원도 소나무를 가리키는데 강원도 소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춘양에서 모아서 반출을 했기 때문에 춘양목이라고 합니다. 춘양목.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서 강연이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에 하루 들렸다가 돌아왔습니다. 경주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벚꽃이 제일 많은 동네인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 벚꽃이 만발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요새 여기서 경주까지 한 1시간 KTX를 타면 1시간 한 50분 걸립니다. 아침에 가셨다가 오후에 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경주는 저는 수십 분 가는데 갈 때마다 더 좋아지고 갈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게 경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수도를 제대로 만들 만한 장소로서는 서울과 경주 두 군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수도 역할을 한 게 천년 아닙니까? 백제가 여기서 저 풍락동, 선호동 통해서 한 400년, 그리고 조선조가 한 530년, 그때 대한민국 합쳐가지고 딱 1000년이 그리고 신라 수도로서 경주가 1000년. 결국 한국에서는 수도를 하기가 좋은 장소가 경주, 서울이라는 거죠. 경주, 서울. 이게 막 우리 민족사의 두 주류가 됐습니다. 제가 KTX 타고 부산 가는 차 중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 사람, 한 사람이 타면 좀 조심을 하는데, 시끄러운 사람이 한 4명이 타니까, 또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70 이상 되는 분이니까 누구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구에서 일본인 2사람이 탔습니다. 아주 옷도 잘 입고 고양 있게 보이는 분인데 바로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가니까 다시 떠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가만 눈치를 보니까 한국 열차가는 원래 떠들어도 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떠들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조용해집니다. 한국에서 깽판 치고 개판 치는 이 시민 정권들이 미국에 가면 조용해지죠. 미국에 가면. 반대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면 시끄러워집니다. 그건 뭐냐면 그 문화,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 분위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원래 조용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있다기보다는 제도가 시끄러운 사람은 좀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게 수능한다는 뜻입니다. 독일 사람 법 잘 지킨다고 하는데 독일에 오래 산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거 까딱하더라고요. 법이 엄하기 때문에 잘 지킨다. 법이 엄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한국은 법 안 지키는 사람이 왜 많으냐. 법이 물렁하기 때문에 안 지킨다. 싱가포르에서 원래 그 사람들이 침 뱉지 않고 껌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300달러, 500달러씩 벌금 부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그렇다.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주년 되는 날이었죠. 지난 토요일입니다. 우리 국민선거본부가 강원도 서른에 전단을 보내러 갔는데 그 주민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뭐 주민들도 있겠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순수한 주민이라고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포크레인 모르고 또 낫까지 들고 와가지고 풍선 띄우면은 북한이 쏘니까 띄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동안 의기를 부른 바람에 결국 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찰인데 출동한 경찰이 그냥 구경만 했다고 해요. 구경만. 여기 가신 분 있습니까? 하여튼 구경만 했대요. 그래서 국민행동본부에서 지금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직무유기를 고발하겠다고.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대충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 18일 날 우리 대구 풍선 밤낮을 열심히 보낸 이민복 씨가 거기서 풍선을 보내려고 갔더니 그날 그 군부대에서 그 지역 관할 군부대에서 요런 전단지를 주민들한테 돌렸답니다. 그 전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니까요. 근데 오늘 민간인들이 와서 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사격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민통선에서 오래 있지 말고 오전 10시 되면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전단지를 뿌려놓으니까 그 농민들이 민통선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전 10시면 나가라고 하니까 무슨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불황한 국민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뭐 한국말 쓰는데 일본말 쓰는 거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그 전단지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자극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행사를 그렇게 망쳤습니다. 우선 그 군의 그 전단지는 아주 이게 책임 회피성이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부대장이 문책당하지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경고를 했다 하는 증거를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아니 풍선 보냈다가 거기로 해서 대포를 쏘면 그건 바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그 밑에 앞에 있는 그 3사단 6사단이 막으면 되지. 북한의 공갈에 이미 군이 넘어갔다. 북한의 공갈도 그 뭐 비로 흘러 보내야 할 공갈 아닙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건 그거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공갈을 사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과 경찰이 이 직감적으로 이게 뭐 연계가 됐는지 합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풍선을 이렇게 저지를 했어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자기의 정치적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풍선을 보내는 국민의 기본권을 막기 위해서 포크레인 들고 낫 들고 나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은 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연행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막아야 되는데 경찰이 구경꾼 역할을 했어요.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이 지금 현행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눈 감으면은 그건 사실은 범법자 편을 드는 거죠. 범법자. 강도가 주민을 위협하는데 출동한 경찰이 가만히 있다. 총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그 경찰은 강도 편을 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경찰이 결국은 이 폭력화한
일부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날이 천안함 폭침 1주년인데, 1주년인데 그날의 의미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나 대통령과 군 인사들은 좋은 시기를 만났다 해가지고 마이크만 될 때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북한한테 단호하게 하려면 낯들고 나오는 남한의 이 폭도화된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리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국인은 김정일한테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말장난같이 자꾸 느껴집니다. 말로 보복을 하는 게 아니죠. 단호하게 하겠다는 것은 천안함 폭침 직후에도 들었고 연평도 도발 직후에도 들었는데 아직도 단호한 행동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습도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고, 북한은 이 풍선이 자기들 체제 유지에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한의 종북세력한테 지령을 내려가지고 북한에 풍선 보내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못 보내도록 하라는 지령이 내려왔다고 봐야죠. 그걸 군과 경찰이 무시하고 풍선 보내는 사람을 이렇게 사실상 억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거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단 보내기에 앞장서온 단체나 회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순수한 인도적 취재를 살면서도 북한의 협박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현지 주민들의 처지를 감안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미리 보도자료를 내 전달을 날에 보내러 간다는 사실을 요란하게 알리고 행사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개문장만하게 찍어 홍보하는 풍토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풍선 보내는 사람이 요란하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은 숨겨야죠. 풍선 보내는 건 자랑스러운 것인데, 애국항동인데, 이건 요란하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란하게 알리지 않고 풍선 보내면 선거는 누가 됩니까? 선거는 누가 됩니까? 요란하게 알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한다면, 그러면 요새 조선일보에서 쓰나미 피해 입은 일본 사람 돕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 안 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까? 이런 사설을 쓸 것 같으면 3.1 독립운동을 왜 그렇게 요란하게 했느냐? 네? 조용하게 저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않고 왜 요란하게 했느냐라고 비판 안 하겠습니까? 조용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국정원은 조용하게 해야 돼요. 민간인들은 요란스럽게 홍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에는 이런 군과 이런 경찰과 이런 조선일보 말고도 국민행동본부나 이민복지나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김정일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요란하게 해야죠. 요란하게. 북한이 떠드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벌써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한국 사람들의 이 뇌리와 골수에 스며 있는 이 노예근성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분석해 보면 압니다. 애국운동은 시끄럽게 해야 되고 요란스럽게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될 국정원과 군이 요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군, 경찰, 조선일보 같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어떤 중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이 적이 무엇이고 오늘 한반도의 본질적인 상황이 김정일과 대한민국의 대결이고 선과 악의 대결이고 거짓 세력과 진실 세력의 대결.